AMD가 인공지능 기업 엔트로픽에 최대 50억 달러를 투자하고 수백억 달러 규모의 인공지능 서버를 공급하기로 했어. 엔트로픽은 2027년부터 AMD의 차세대 연산 반도체를 최대 2기가와트 규모로 배치할 계획이야. 첫 번째 2기가와트 물량은 2027년 상반기부터 가동될 예정이야. 대형 원전 1기에 가까운 전력을 사용하는 거대한 인공지능 전산 시설이 AMD 반도체로 채워지는 셈이지. 계약 발표 뒤 AMD 주가는 약 2% 상승했고 올해 들어 주가 상승률은 100%를 넘어섰어. 시장은 이번 계약을 단순한 반도체 공급 계약이 아니라 엔비디아의 독점 구조에 생긴 균열로 받아들였어. 엔트로픽은 인공지능 서비스 클로드를 개발한 기업이야. 최근 기업용 인공지능과 프로그램 개발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면서 막대한 연산 능력이 필요해졌지. 이건 AMD가 반도체를 조금 더 판매한다는 뉴스로 끝나지 않아. 인공지능 기업들이 특정 반도체 회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급처를 나누기 시작했다는 신호야. 그런데 이상하지? 엔트로픽은 이미 아마존과 구글에서 대규모 연산 능력을 공급받고 있어. 그런데도 AMD와 새로운 초대형 계약을 체결했어. 이유는 인공지능 연산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야. 동시에 엔비디아 반도체만 사용하면 가격과 공급 일정에서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어. 엔비디아는 현재 인공지능 연산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 성능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개발자 생태계까지 장악하고 있지. 고객 입장에서는 편리하지만 가격을 낮추거나 공급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기 어려워. 인기 공연의 좌석을 한 업체만 판매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야. AMD가 대체 공급자로 자리 잡으면 상황이 달라져. 엔트로픽은 반도체 공급망을 넓힐 수 있고 가격 협상력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AMD는 대형 고객을 확보하면서 제품 성능을 실제 전산시설에서 증명할 기회를 얻게 돼. 이번 계약이 성공하면 다른 인공지능 기업의 주문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다만 계약 규모만 보고 AMD가 엔비디아를 따라잡았다고 단정하면 안 돼. 투자와 공급 계약이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전환되기까지 넘어야 할 단계가 많기 때문이야. 핵심은 4가지로 나눠서 봐야 해. 먼저 첫째, 주식시장 신호야. 이번 계약은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자금이 엔비디아 한 종목에서 경쟁업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신호야. 그동안 투자자들은 인공지능 연산 수요가 늘면 엔비디아가 가장 큰 이익을 가져갈 것으로 봤어. 하지만 AMD가 엔트로픽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대형 고객을 확보하면 시장의 계산법도 달라질 수 있어.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이 독점에서 경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야. AMD 주가에는 긍정적인 재료야. 대형 계약은 제품 성능과 공급 능력을 고객에게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고 향후 전산센터 매출 전망도 높여줘. 다만 주가가 이미 크게 오른 만큼 기대 수준도 높아졌어. 계약 발표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출하량과 매출, 영업이익률을 증명해야 상승 논리가 유지돼. 이번 거래에는 AMD가 엔트로픽에 투자하는 구조도 포함돼 있어. 반도체를 판매하는 회사가 고객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이지. 투자금을 받은 엔트로픽은 그 자금으로 전산시설을 늘리고 AMD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매출을 만들기 위해 고객에게 돈을 제공하는 순환 구조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이 구조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야. 초기 시장을 확보하고 제품 생태계를 키우는 전략이 될 수 있지. 문제는 엔트로픽의 사업이 예상대로 성장하지 않을 때야. AMD는 투자금 손실과 주문 감소를 동시에 맞을 가능성이 있어. 엔비디아 주가에는 당장 치명적인 악재라고 보기는 어려워.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 자체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일부 낮아져도 매출은 계속 늘 수 있어. 하지만 경쟁이 강해지면 가격과 이익률에는 부담이 생겨. 엔비디아가 고객을 지키기 위해 가격을 조정하거나 더 많은 금융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도 커지지. 한국 반도체주에도 직접 연결돼. AMD의 차세대 연산 반도체에는 대량의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요해. AMD의 출하량이 늘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공급 기회도 확대될 수 있어. 특정 연산 반도체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드는 점도 긍정적이야. 반대로 반도체 기업 간 가격 경쟁이 심해지면 전체 공급망에 원가 절감 요구가 내려올 수 있어. 메모리와 기판, 장비업체가 가격이나 압박을 받을 가능성도 남아있지. 주식시장에서 확인할 숫자는 계약 발표 당시의 주가가 아니야. 실제 반도체 출하 시점과 고객 매출, 전산센터 부문 영업이익률을 봐야 해. 두 번째는 엔트로픽이 계획한 2기가와트 시설을 일정대로 구축하는지야. 마지막은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과 가격 정책 변화야. 다음으로 둘째, 산업과 공급망 신호야. 이번 계약은 인공지능 산업이 하나의 반도체 생태계에서 여러 생태계로 나뉘기 시작했다는 의미야. 인공지능 기업들은 성능만큼 공급 안정성과 가격을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어. 인공지능 전산센터는 연산 반도체 하나만 구매한다고 완성되지 않아.
중앙 처리 장치와 고대역폭 메모리, 통신 장비, 저장 장치가 함께 들어가야 하지. 여기에 변압기와 냉각 장치, 발전 설비까지 필요해. 2기가와트 규모라면 작은 도시가 사용하는 수준의 전력 기반 시설을 새로 마련해야 해. AMD는 개별 반도체가 아니라 서버 한 묶음을 공급하려고 해. 연산 반도체와 중앙 처리 장치, 통신 반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는 전략이야. 이 방식이 성공하면 AMD는 엔비디아와 같은 종합 인공지능 기반 시설 기업으로 올라설 수 있어. 단순한 반도체 가격이 아니라 서버 전체의 성능과 비용으로 경쟁하게 되는 거지. 소프트웨어가 가장 큰 과제야. 엔비디아가 강한 이유는 반도체 성능만이 아니라 개발자가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환경을 갖췄기 때문이야. AMD 제품이 가격이 싸더라도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해야 한다면 고객에게는 큰 부담이 돼. 반도체 비용을 아끼려다 개발비와 시간이 더 들어갈 수 있지. 그래서 AMD와 엔트로픽은 신년간 공동 기술 개발도 진행할 계획이야. 클로드를 활용해 AMD의 반도체 소프트웨어와 작업 처리 방식을 개선하려는 거야. 엔트로픽은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제품 개발에 참여하는 핵심 고객이 되는 셈이야. 실제 사용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고객에게도 제품을 판매하기 쉬워져. 공급망에서는 고대역폭 메모리 부족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어. 엔비디아뿐 아니라 AMD까지 대량 주문을 늘리면 메모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이야. 전력기기와 냉각산업에도 새로운 수요가 생겨. 인공지능 반도체의 성능이 높아질수록 소비 전력과 발열량도 함께 증가해. 변압기와 송전망이 부족하면 반도체가 있어도 전산센터를 가동하지 못해. 인공지능 경쟁의 병목이 반도체에서 전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야. 결국 이번 계약의 수혜는 AMD에만 머물지 않아. 메모리와 기판, 전력기기, 냉각장비, 전산센터 건설업체까지 주문이 퍼질 수 있어. 다만 공급이 너무 빠르게 늘면 과잉 투자 위험도 생겨. 모든 인공지능 기업이 동시에 대규모 시설을 건설한 뒤 수요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야. 전산센터는 한 번 지으면 쉽게 줄일 수 없어. 수요가 둔화되더라도 감가상각비와 전기요금은 계속 발생하지. 인공지능 기반 시설은 금광과 비슷해. 금을 찾을 때는 곡괭이 판매자가 먼저 돈을 벌지만 광산이 수익을 내지 못하면 곡괭이 주문도 결국 줄어들어. 다음으로 셋째, 기업 실적과 투자 신호야. AMD가 이번 계약으로 실제로 벌 수 있는 금액은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어. 주요 외신은 전체 서버 공급 규모가 수백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어. 중요한 것은 계약 총액보다 매출이 언제 발생하느냐야. 첫 공급은 2027년 상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당장의 분기 실적에는 영향이 제한적이야. 투자자는 2027년 이후 전산센터 매출 전망을 먼저 주가에 반영하게 돼. 주가는 미래의 매출을 현재로 당겨오는 계산기와 같아. AMD는 최대 50억 달러를 엔트로픽에 투자할 계획이야. 투자 시점과 규모는 시설 구축 목표를 달성하는지에 따라 달라져. 단계별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은 위험을 일부 줄여줘. 계획이 지연되면 전체 투자금을 한꺼번에 지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야. 하지만 AMD 입장에서는 큰 자금이 묶일 수 있어. 연구개발과 생산 확대에도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객 투자까지 병행해야 하지. 향후 실적에서 영업현금 흐름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야. 매출이 늘어도 투자와 고객 지원에 더 많은 현금이 나가면 기업이 실제로 남기는 돈은 적어져. 엔트로픽에도 이번 계약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 아마존과 구글에 이어 AMD까지 공급처로 확보하면서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야. 공급처가 많아지면 반도체와 전산 능력 가격을 협상하기 쉬워져. 서비스 장애와 공급 부족에 대응할 선택지도 늘어나지. 반면 서로 다른 반도체 환경을 동시에 운영하면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 프로그램을 각각 최적화하고 개발자도 새 기술을 익혀야 해. 엔트로픽이 인공지능 서비스 매출을 충분히 늘리지 못하면 막대한 시설 비용이 부담으로 돌아와. 이용자가 증가해도 서비스 가격 경쟁이 심해지면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지. 인공지능 서비스 기업은 연산을 사용할 때마다 비용을 지불해. 고객이 많아질수록 매출이 늘지만 반도체와 전력 비용도 함께 커지는 구조야. 따라서 엔트로픽은 더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고객 한 명에게서 얻는 매출이 연산 비용보다 빠르게 늘어야 해. AMD 역시 제품을 싸게 공급해 점유율만 높인다면 의미가 약해. 엔비디아와의 가격 경쟁 속에서도 충분한 이익을 남길 수 있어야 하지. 이번 계약이 진짜 성공하려면 세 가지가 함께 움직여야 해. AMD의 출하량이 늘고 엔트로픽의 매출이 성장하며 양쪽 기업의 현금 흐름도 개선돼야 해. 마지막으로 넷째, 환율과 금리, 정책 신호야. 수백억 달러 규모의 인공지능 기반 시설 투자는 달러 수요를 늘릴 수 있어. 반도체와 서버, 전력 장비 거래가 대부분 달러로 이뤄지기 때문이야.
세계 투자 자금이 미국 기술주와 인공지능 기업으로 몰리면 달러 강세 요인이 될 수 있어. 원화에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반대로 한국의 고대역폭 메모리 수출이 늘어나면 원화에는 긍정적인 힘이 생겨. 미국으로 이동하는 투자 자금과 한국으로 들어오는 수출 대금이 서로 맞서는 구조야. 원화 약세는 한국 반도체 기업의 달러 매출을 원화로 환산할 때 유리해. 하지만 해외 장비와 원자재 구입비도 함께 올라갈 수 있어. 금리와의 연결은 더 복잡해. 대규모 전산센터 건설은 미국의 설비 투자와 고용, 전력 수요를 끌어올려. 경제 활동이 강해지면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빠르게 내릴 이유가 줄어들 수 있어. 전력과 건설비가 오르면 물가에도 부담이 생기지. 인공지능 투자 확대가 주식에는 호재인데 동시에 높은 금리를 오래 유지시키는 힘이 될 수 있는 거야. 높은 금리는 다시 AMD 같은 성장주의 기업 가치를 압박해. 미래에 벌 돈을 현재 가치로 계산할 때 할인 폭이 커지기 때문이야. 엔트로픽처럼 많은 외부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도 부담이 생겨. 금리가 높으면 전산센터 건설과 임대계약의 금융비용이 올라가지. 반대로 인공지능 투자 열기가 식으면 금리 인하 기대는 커질 수 있어. 하지만 그때는 반도체 주문과 기업 실적도 약해질 가능성이 높아. 금리가 내려간다고 관련주가 무조건 오르는 것은 아니야. 금리 인하의 원인이 투자 둔화라면 실적 악화가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야. 정책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지원과 수출 규제가 핵심이야. 미국 정부는 인공지능 기반 시설과 첨단 반도체를 국가안보 자산으로 보고 있어. AMD가 엔비디아의 대안으로 성장하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공급망이 안정돼. 한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야. 반도체 공장과 전산센터에 대한 세제 혜택과 전력 인허가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지역별 전력망 구축도 주요 정책 과제가 될 거야. 반면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 AMD의 판매 시장도 제한될 수 있어. 중국 기업이 국산 반도체 개발에 속도를 내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있지. 한국에는 기회와 압박이 동시에 생겨. AMD 공급망에 참여하면 메모리와 기판 수출이 늘어날 수 있어. 그러나 미국이 자국 중심 공급망을 강화하면 한국 기업에도 현지 생산과 투자 확대를 요구할 수 있어. 국내 공장과 미국 공장에 동시에 돈을 써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지. 한국 정부는 고대역폭 메모리 생산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연구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해. 단순한 세제 지원보다 기반 시설 확보가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커.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AMD와 엔트로픽의 계약은 반도체 공급 계약 하나로 끝나는 뉴스가 아니야. 엔비디아가 장악한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실제 경쟁이 시작됐다는 신호야. 주식시장에서는 AMD와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뿐 아니라 한국 메모리와 전력 냉각, 관련주의 주문 전망까지 달라질 수 있어. 산업에서는 인공지능 기업들이 반도체 공급처를 나누기 시작했고, 경쟁의 중심도 개별 반도체에서 서버 전체와 소프트웨어 생태계로 넓어지고 있어. 기업에는 대형 계약이 곧바로 이익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숙제가 남아. AMD는 판매 가격과 투자비를 관리해야 하고 엔트로픽은 막대한 연산 비용을 실제 서비스 매출로 바꿔야 해. 환율은 미국 기술주로 이동하는 자금과 한국 반도체 수출을 함께 반영하게 돼. 금리는 전산센터 투자가 미국 성장과 물가를 얼마나 끌어올리는지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커. 정책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지원과 중국 수출 규제, 전력망 확충이 관련 기업의 성장 속도를 좌우하게 될 거야. 지금 투자자가 확인해야 할 숫자는 4가지야. 첫 번째는 AMD의 인공지능 전산센터 매출 증가율이야. 두 번째는 엔트로픽의 시설 구축 일정과 실제 반도체 출하량이지. 세 번째는 AMD의 영업이익률과 현금 흐름이야. 마지막은 엔비디아의 가격과 시장 점유율 변화야. AMD의 출하량이 늘고 이익률까지 개선된다면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는 실제로 흔들릴 수 있어. 반대로 투자금과 할인만 늘고 현금이 남지 않는다면 이번 계약은 비싼 시장 점유율 경쟁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어. AMD의 진짜 승리는 대형 계약을 발표한 순간이 아니야. 엔트로픽의 전산센터가 실제로 가동되고 그 주문이 반복되는 매출과 이익으로 바뀌는 순간이야.